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이화그룹, 네, EID 이화전기 이트론 EQ셀에 대해서 말씀을 올립니다. 자, 여러분 이제 이화전기 이트론이 결전의 날이 이제 다가왔습니다. 이제 상패 여부가 이제 결정이 되는 것인데, 근데 제가 이전에 영상을 쭉 찍어서 말씀을 이제 드렸는데, 여러분 이번에 상패전 개선 기간, 상패전 개선 기간이라 상패 간소화건이죠. 상패 간소화건이 파장을 일으키고 있기는 한데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꼭 알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통상적으로 상장이 폐지가 되면 자, 비상장 상태로 넘어가면은 거래도 안 되고 참 어렵다. 네,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신데 이번에 상패 개선안에 대한 금융당국의 그 파일을 보면 하나 색다른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상장 상태로 갔을 때 비상장 상태에 간 기업들에 대한 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자, 조치를 하나 만들어 놓은 제도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 부분도 우리가 제가 오늘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우리가 간과하기 쉬운 부분인데요. 네,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김현 대표, 소액주주연대 대표의 동영상이 새로 올라온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뭘 얘기했는지 그 내용을 잠깐 말씀드릴 거고요. 이런 부분들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뭐 결전의 날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중요한 내용들 잘 경청하셔서 좋은 그 어떤 대안이 좀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말씀을 바로 드릴게요. 그리고 영상 후반부에는 실적주를 하나 엄선한 걸 말씀을 드리니까 여기서는 꼭 대박 내실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거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러면 이화그룹주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여하튼 어려운 가운데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도 하여튼 끝까지 이화그룹에 대한 영상을 찍을 수 있다 하면 찍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영상으로 보답을 할게요. 자, 우리가 지금 먼저 생각할 것은 여러분도 뭐 잘 아실 겁니다. 상패 간소화건에 대해서 개미 의견을 반영을 해야 한다. 막 그런 기사가 이제 실리기도 했지만, 근데 이게 상패 간소화 조치 자체는 벌써 이미 시행이 되는 겁니다. 시행이 되는 거예요. 이게 뭐 일단 주주들 의견을 들어가지고 지금 그거를 번복할 수는 없는 상태예요. 번복할 수는 없는 상태입니다. 일단 먼저 이제 그걸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고요. 상법 개정권은 앞으로 계속 소액주주연대라든가 국회의원들 몇몇이 계속 개정을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죠. 법제사법위 건으로 해서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있고, 중요한 거는 우리가 지금 상패제도 개선 방안은 완전히 발표가 된 거예요. 발표가 된 겁니다. 따라서 이걸 우리가 잘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하튼 지금은요, 여러분도 익히 아시겠지만 이런 추진 계획하에 상패제도 개선 방안이 확정이 된 겁니다, 여러분. 확정이 돼서 이렇게 된 거예요. 지금 현재는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코스닥 기준으로 보면은 EID만 빼고 이제 코스닥이니까 2년에서 1년 6개월로 바뀌었고 코스피는 4년에서 2년으로 바뀐 거죠. 바뀐 겁니다. 근데 여기서 생각할 것은 과거에 거래 정지가 되었던 기업들은 어떻게 적용을 할 거냐 이거죠. 그죠? 어떻게 적용을 할 거냐. 그러니까 그 시점을 어느 시점부터 잡아서 1년 6개월로 보느냐 이겁니다. 과거부터 거래 정지된 기간까지 포함하는지 아니면 26년 1월부터 시작점으로 해서 1년 6개월의 기간이 계산이 되는 건지 이 부분은 지금 현재 명확한 규정이 없는 듯한데 여기에 대한 말씀을 제가 드리려고 해요. 물론 이제 요런 건과 관련해서는 제가 신속하게 여러분들한테 이제 변화되는 거는 말씀을 또 드릴 겁니다. 이를테면 이 텔레그램 방을 통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보다 신속한 소식을 빠르게 드릴 거예요. 여러분들이 입장이라고 문자를 주시면
제가 뭐 끝까지 케어를 할 겁니다. 이 텔방에서 입장이라고 문자 주시면 제가 텔방에서 소상하게 말씀을 드릴 거예요. 텔방으로 초대해서. 그러니까 꼭 입장이라고 문자를 달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자, 그리고 말씀 이어나가는데 요거는 일단 확정이 된 거고 그 기산 시점에 대해서 명확한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그 26년 1월부터 새 상패 요건이 적용되기 때문에 이 뭐 개선 기간의 변경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26년 1월 1일 기준으로 적용되어질 듯 하고요. 그 시작점, 기산점, 기산점도 아마 26년 1월부터 기산해서 1년 6개월 코스, 뭐 이렇게 되지 않겠나. 그렇게 일단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예. 일단 요건에 대한 것은 확정된 것이 나오는 대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산점이 우리는 그 이화그룹 측면에서는 중요하죠. 왜냐하면은 거래 정지 기간이 이미 있었기 때문에. 예. 그렇게 좀 생각이 되고, 물론 이번 그 감사 의견도 물론 중요합니다만은 요건을 일단 생각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중요하게 말씀을 드릴 부분은 일전에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상패가 되면 이제 비상장 상태로 넘어가는데 아직 상패 여부는 결정은 안 됐어요. 여기서 일단 뭐 이번에 이화전기나 이트론이 개선 기간 부여되는 건의 상황이 좀 됐으면 좋겠어요. 그렇지만 이제 비상장으로 갔을 때는 또 돌파구가 또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제가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이거는 아니고요. 요거를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뭐냐면 이게 지난번에 금융위에서 발표했던 IPO 및 상장 폐지 제도 개선 방안 발표죠. 근데 여기서 쭉 이제 밑으로 내려가 보면요. 색다른 게 하나 있습니다. 상패 제도 개선 방안 그래가지고 이제 설명을 쭉 했고요.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 부분이 이제 중요합니다. 투자자 보호 보완 해가지고 요건에 대한 내용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장 폐지 되면은 이제 비상장 상태로 가면은 주식 거래가 잘 안 되잖아요. 장외로 한다는 게 참 힘들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도 설명이 돼 있듯이 정리 매매 이후에는 사실상 거래가 이루어지기 어렵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KOTC를 활용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KOTC 활용하게 해주겠다는 얘기입니다. KOTC를 활용해서 거래를 계속 이어나가게 하겠다는 거예요. 자, 지금은 여러분 거래소 시장하고 코스닥 시장이 있지만 KOTC 시장도 있어요. 그래서 장외 기업들이 여기서 거래가 되게끔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 정도의 투자자 보완은 해주겠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지금 KOTC 시장에서 이제 거래가 되는 것들 여기 있듯이 이런 종목들 쭉 다 거래가 돼요. 거래가 됩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시간이 좀 오래됐기 때문에 거래가 지금 현재는 별로 없습니다만은 요 이화그룹의 종목들이 그럴 일이 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만은 KOTC 시장에서 거래되게끔 하는 그런 투자자 보완 장치를 마련을 한다는 겁니다. 금융위에서. 이 부분도 여러분들이 꼭 알고 계셔야 돼요. 그러니까 정리 매매가 끝나고 바로 이제 나중에 거래를 못하는 게 절대 아니라 이 KOTC 시장을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을 일단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융위에서 저번에 발표한 그 개선 방안 중에서 이 부분이 상당히 눈에 띄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요걸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어요. 아시겠죠? 그걸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 말씀을 좀 드렸고, 자, 그리고 이제 이화전기 이트론 결론이 나기 전에 김현 소액주주 연대 대표가 그 동영상을 하나 찍은 게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나온 것은 뭐냐면은요, 바로 요겁니다. 호소문이죠, 호소문. 그래서 그 결론은 뭐냐면, 일단 추가 개선 기간을 부여해 달라는 거예요. 그죠? 여기 나와 있습니다. 추가 개선 기간을 부여해 달라는 겁니다. 부여를 받아야 매각도 할 수 있고 경영권의 변동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성취할 수 있고, 그렇게 될 경우에 주인이 바뀌어서 상장을 유지하면서 주식 거래를 계속할 수 있다는 그런 논리죠. 근데 사실
최근에 여러분들 보시면 이 매각을 하려고는 하지만 과연 적극적으로 하는 건지, 그리고 경영진을 바꾸려고 하지만 이것이 제대로 김영준 전 회장 해가지고 제대로 하는 건지, 이 부분이 사실 굉장히 아리송합니다. 그렇죠? 고의적으로 상패를 유도하는 것처럼 그런 식의 상황이 계속 이어졌기 때문에 사실 추가 개선 기간 부여받아 봐야 별 볼 일 없다라는 인식들이 매우 강하긴 강합니다. 근데 뭐 여하튼 이런 식으로 호소문을 김현소익 주주연대 대표는 거래소 쪽에 제출하는 그런 건의 동영상이에요. 그 건에 대한 부분이 동영상에 어제 날짜로 좀 실린 것을 제가 요약해서 말씀을 드린 건데, 이런 노력은 좋습니다. 여하튼 뭐 최소한 우리가 그 상장이 일단 유지되게 하고, 그리고 이제 추가 개선 기간을 받는 것은 일단 그렇게 해놓고 이제 그 이후에 과정이 좋으면 상당히 좋죠. 일단 그것을 바라지만, 혹시 이제 상장 폐지가 만약에 결정되었을 경우는 여러 가지 건들을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정리 매매를 할 것이냐, 아니면 KOTC 시장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돌파구를 다시 찾느냐, 이런 부분들입니다. 아직은 뭐 일단 결정이 안 났기 때문에 지금 제가 더 자세한 말씀은 안 드리지만 여러 가지의 길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제 EQ셀 같은 경우는 매출과 순이익이 나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휴림 같은 경우 휴림 그룹에서 다시 뭐 합병을 해서 뭐 재상장한다든가 여러 가지 활로를 또 모색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리매매 때 EQ셀 같은 경우 상당히 거래 많고 그 위쪽으로 꽤 올라가기도 했거든요.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끝나도 끝난 게 아닙니다. 지금 이화그룹은. 그죠? 여하튼 EID, 이화전기, 이트론, 뭐 또 EQ셀까지 요거 경과 과정을 좀 보면서 제가 또 거기에 맞는 후속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지금 뭐 상패 결정도 안 났는데 그 후속 과정에 대해서 너무 앞서가는 것도 아니다 싶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들 말씀을 좀 드렸고요. 여하튼 여러분들이 이 아이디나 이화전기나 이트론, 뭐 EQ셀 이렇게 요 번호로 문자를 주시면 제가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을 도와드릴 것을 다시 한번 약속드리고, 텔레그램 방에서 더 자세하게 신속하게 여러분들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입장이라고 문자를 주시면 제가 주소 드려서 도울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할 겁니다. 꼭 문자 주시고요. 좋은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네요. 자, 그리고 제가 실적주를 말씀을 드린다고 그랬어요. 요거 말씀드릴 거니까 말씀 잘 듣고 꼭 대박 내시기 바랍니다. 네, 실적주입니다. 이번에 기대가 크게 되는 실적주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려고 해요. 자, 주가는 6,000원에서 한 12,000원 사이입니다. 여러분들이 공략하기 좋은 가격대죠. 섹터는 이제 너무 소형주도 아니고요. 너무 대형주도 아닌 중형주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시총은 3천억에서 7천억 정도 수준입니다. 네, 그런 종목이에요. 목표 가격은 100% 더블 가격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투자 기간은 1 내지 2개월입니다. 자, 이 종목의 주봉 주가 차트를 먼저 한번 보실까요? 네. 자, 주봉 차트는 이렇게 현재 보실 수 있는 모양입니다. 이 주봉 차트에서 확인이 됐듯이 5, 6개월 정도 쭉 올라갔다가 5, 6개월 정도 조정을 받았다가 이제 막 치고 올라가는 그런 국면이에요.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20주선 위에 바로 올라타기 시작하고 있죠. 요때부터 반전이 시작돼 가지고 양봉이 장대 양봉이 밑바닥에서 3개 나오면서 20주선 위에 딱 올라타 앉아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시작이 되는 그 초기 국면이기 때문에 매력적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반등을 넘어서 이제는 재상승할 수 있는 국면으로 돌입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종목입니다. 그렇게 아시면 되겠고요. 가장 이제 우리가 이 종목이 크게 올라가기 위한 강점은 글로벌 원천 기술을 보유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인정을 이번에 받아서 관련 사업 확장에 최대 유리한 고지에 선점이 됐어요. 그래서 실적이 지금 현재 급증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법적인 문제도 다 해소가 됐고요. 그리고 무슨 수입이 계속 지속적으로 이제 들어올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 현재 이 건이 모멘텀이 돼서 시세를 내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글로벌 원천 기술을 확보한 종목은
엄청나게 크게 시세 터트리는 거 잘 아시죠? 네, 그런 강점을 갖고 있다. 구체적인 거는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 건을 말씀을 드리고요. 이익이 점증하는 연속 추세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네, 가령 예를 들어서 요건데 제가 모자이크화 했습니다만 2021년부터 이익이 계속 점증하는 추세가 지속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작년부터 시세 탄력, 실적 탄력이 굉장히 가파라지고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이익이 점증한다는 거는요, 외인 기관이 최대 선호하는 그런 패턴이죠. 네, 외인들은 특히 이익이 점증하는 종목만 삽니다. 네, 이 부분의 특징을 우리가 꼭 알고 이 종목을 하셔야 되겠다,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영업이익률이나 ROE가 고공권이에요. 네, 특히 이 영업이익률이나 ROE 같은 경우 높은 종목을 외인들이 선호하는 거 잘 아실 겁니다. 네, 영업이익률이 매년 50%에서 80% 사이에요. 네, 유보율 같은 경우도 1000 내지 1500%. 그러니까 요거는 재무적인 부분을 나타내는 거죠. 유보율은. 네, 엄청 좋죠. 네, 그리고 ROE 같은 경우도 뭐 10% 20%가 아니라 40%에서 60% 정도가 나고 있는 그런 종목이라는 걸 생각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가 유동성 같은 경우도 있어야 되잖아요. 예. 앞만 좋으면 뭐래요. 예. 증자하고 자꾸 주식 찍어내면은 소용이 없거든요. 네. 유동성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유동성 같은 경우는 작년 기준으로 600 내지 900억 정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최근 몇 년간 가장 최대의 현금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왜? 장사가 잘 되니까, 실적이 올라가니까 현금이 쭉쭉 들어오는 거죠. 그런 정도의 강점이 있는 종목이라는 걸 생각하셔야 됩니다. 수급적인 측면으로 보면은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외인 기관이 쌍끌이가 들어오기 시작하는 초기 단계예요. 네, 빨간색 외인이죠. 초록색 기관입니다. 쌍끌이 매수 초기 단계, 중기 말기가 아니라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우리가 공략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네. 이와 같이 엄청 우리가 긍정적으로 기대하고 실적을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요거는 여러분들 꼭 담아 보시고요. 매매를 좀 종목을 매매를 하실 분들은 종목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매수 비중 말씀드리고 매수 시기, 매도 시기를 계속 업데이트해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릴 겁니다. 요 번호로 실적주라고 문자 주신 분에게는 제가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릴 거 약속을 드립니다.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